자, 바이든이 그 한국 도청 관련해서 대충 뭐 들을 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한국 도청이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려스럽습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긴 했는데 바이든도 뉘앙스를 보면 도청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 쪽 사람들은 공화당은 나쁘고 민주당은 좋고 닥치세요.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이익에 복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정말로 좋은 놈 누구냐? 한 놈도 없어요. 오바마는 한국을 위해 쓸 것 같아요. 오바마 때 북한 정밀 타격 계획이 나왔던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 헬랩이라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복무하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호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이익은 필요 없어. 그렇죠.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진짜 미국이 이럴 때 갑자기 부러워집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김태효가 그 미국 갈 때 올 때 말 달라진 거 한번 보세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주를 한 거니까. 미국에 도착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 저 악의가 도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악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김태효 스파이살. 일리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수 치시더라고요.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태효는 이명박 청와대에 있을 때 비밀 문건 41가지를 갖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그걸 들켜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삿짐에 섞여 들어왔다. 국가기밀문서가 이삿짐에 섞여 들어왔다. 장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자는 국가기밀문서를 팔아먹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이삿짐에 섞여 들어왔나 보다. 이삿짐 센터가 잘못됐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돼서 임명이 됐으면 바로 이제 비밀 취급 인가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또 들여다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지속적으로 누군가한테 비밀을 팔아먹어야 될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레임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뭐 뭘 감청했다, 시긴트다, 뭐 소리를 감청했다, 무슨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방향성. 휴민트 사람이 아니고 감청한 거래, 도청한 거래 이렇게 하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둘 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 박힌 거 김태효가 효민트 같은데 효민트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김태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청을 했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성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 계속 해보면 미국 도청 의혹은 인정을 했어요.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도청한 건 맞아. 근데 얘네들은 어떤 방향성이냐면 이걸 누가 유출했느냐 범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청을 의혹을 인정한 거 이거 보통 인정 안 하거든요. 뭉개고 간단 말이야. 인정한 게 나는 그게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효민트를 보호하려고? 아니 효민트를 보호하려고?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효민트를 보호도 하지만 김태효의 말 속에서 저게 저렇게 도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태도가 뭐 악의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변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효의 말이 제가 스파이라고 보면 말이 이해가 돼. 뭔가 막 이 이슈가 되는 게 막 싫고 있잖아요. 그게 위조된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전달한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면. 그리고 내가 전달한 게 악의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선의야, 선의. 난 선의로 한 거니까 악의적인 도청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어제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던 거 2월 28일자 파일하고 3월 2일자 보고서가 유출된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시간으로 이문희가 김성환한테 3월 2일 날 보고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력화되어 있는 국가안보실장. 그 안보실장한테 비서가 이 내용을 보고하는데 안보실 1차장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결국 이게 사실로 드러났던 게 지금 포탄 155mm 33만 발. 이게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위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부분, 딱 이 부분이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문서를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서가 사실은 NF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등급에 들어가는 문서라고 밝혀져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NF는 외국과도 공유할 수 없는 정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Five Eyes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의 국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범위조차도 이 정보는 공유하지 말아달라라는 등급인 거예요. 근데 그 문서는 한국에 관한 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정확하게 사실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댓글창에 나타난 정변 재판 들어가요. 꼴보기 싫으니까. 덧붙이면 이 문건 앞에 TS, SIG, OC, NF라고 되어 있는 건데 TS가 탑시크릿. 정말 그야말로 1급 기밀인 거고 SIG가 시그널 감마를 얘기하는 건데 시그널은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이 엿듣는 것 그리고 감마가 붙는 거는 거기에 이제 VIP 윤석열 또는 김건희겠죠? 예, 이름이 언급되는 걸 감마를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OC가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좀 만졌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됐다라는 걸 어쩌면 이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축약해서 또는 요약해서 정리한 거를 OC를 하고 NF는 방금 마차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전은 원웨이가 없어요 원래. 도청도 하고 사람도 쓰고 레이저도 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가 한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부끄러워 죽겠어. 아니 도둑 맞은 놈이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도둑 맞지 않았어요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 오히려 미국이 보기에도 한국의 저런 태도가 굉장히 의외였기 때문에 쟤들 뭐 왜 저러지? 라고 있는 반응이 각 일간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데? 도둑 맞은 놈들이 도둑 안 맞았다고 그러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그 범인도 잡혔어요. 근데 도둑 맞은 사람이 그 물건을 부인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뭐 작물이거나 뭐 비자금이거나 이렇게 떳떳하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인할까? 이 경우는 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대책이다, 무능하다 이걸 들키고 싶지 않거나 정말 거기 안에 휴민트라거나 뭐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부인하는 걸 수도 있겠죠. 예. 뉴욕타임스가 그렇고 가디언은 뭐라 그랬냐면은 당국자들 진위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위조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의가 없다. 열심히 도둑놈 실드 치고 있는 김태효, 윤석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워싱턴 포스트. 한국 반응 보니 악영향 끼칠 가능성이 없어. 저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제일 굴욕적이었어요. 야, 한국 반응 보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겠는데? 한국 반응 보니까. 이거 우리도 도청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55mm 포탄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 총리가 또 발설을 해버렸어요. 한국과 무기 탄약 전달을 논의했다. 한국과 무기 탄약을 논의했다.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위조를 하고 희한하죠? 그 위조된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진짜 만 하루 만에 사실로 드러나 버려. 좀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태효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유출을 했다는 21살짜리 병사가 잡힐 때 거의 뭐 CNN에서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장갑차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병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김태우도 저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주방위군 21살짜리가 이런 기밀 문서를 빼낼 수 있느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경각심까지 주고자 이렇게 무서운 장면을 오히려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김태우도 저쪽은 그렇게 해야죠. 유출이 있었고 도청도 있었고, 근데 이건 누가 유출했지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처음에는 위조됐다라고 얘기하다가 악의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인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유출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바로 반박되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할 거야? 그럼 김태효나 대통령실에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국이 도청한 건 선의로 한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 사과 안 받고 계속 애꿎게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금 저 한미 관계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자란 정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근데 폴란드 총리도 한국과 이런 기밀 사항을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다 밝혀냈다는 건 정말 우리나라가 호구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그 좀 속되게 표현하면 꽁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정권 자체가 꽁대가리예요. 대가리만 숨기면 내 몸이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거짓말을 해. 내가 대통령실한테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이런 도청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진상조사 중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한테 나를 한번 잡아줘 봐요. 미국한테 눈을 한번 찡긋해. 그리고 항의한다 라고 하고 국민들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미국 편을 들어. 근데 그 전에 바로 전과가 있잖아요. 일본 편 들고 있는 거. 일본이 만족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중요해? 이질을 하고 있던 놈들이 연타로 미국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을 실드치기 위해서 한 말이 거짓말이면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 이런 정권 처음 보네. 근데 이게 지금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76년에도 도청당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게이트 혹은 이제 박동진 게이트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건데, 이때 미국 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이 대사를 불러서 제발 미국 정부가 청와대 도청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해달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이 도청을 당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0년 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준이 50년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려간 겁니다. 완전히 돌아간 거죠. 신기하죠.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 도청했단 말이 아예 없었죠. 박근혜 때도 박근혜가 도청당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죠. 지금 왜 그래? 대통령실 옮겨서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거예요. 만만해지기 시작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어. 미군 부대에서 찌직 뭐 조금만 들어 들리겠다나. 여기 무슨 레이저가 아니어도. 그런 정도로 지금 보안에 취약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계셨던 분들,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로 쓰고 있는 대통령실은 아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보안이 돼버린 거고, 윤석열 집무실에서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에휴. 여기까지